저희 첫 번째 아이템은 뭐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사퇴입니다. 사실 토요일 날 좀 약간 걱정을 했어요. 네, 저도 많이 무슨 걱정을 했냐면 탄핵을 찬성하는 숫자가 너무 적더라고. 그 숫자가 너무 애매하게 나왔어요. 12표죠. 12표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기권 무효는 소극적인 표현으로 봐야 돼서 실질적으로 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 12표고 그러니까 저희가 을총장 소식을 계속 들었는데 네. 이제 이상하다는 얘기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그런지 확인했더니 민주당 탄핵 소추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보물하고 내란 공보물로 이제 진종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네. 입장을 바꿨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어쨌든 저희 당의 가장 큰 다수는 TK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TK 의원들 한 데서 이탈표가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심지어 우재준 의원. 그러니까 저도 나 되게 실망스럽던데. 그러니까 뭐 저는 우재준 의원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뭐 그걸 먼저 네. 밝히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저도 우재준 의원의 이번에 그 행동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TK 의원 중에 유일하게 이번 탄핵 표결에 대해서 입장을 탄핵 전에 밝힌 의원입니다. 네. 그렇긴 하네요. 네. 물론 저도 위법하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저도 물론 우재준 의원이 한 행동 모두를 동의하진 않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을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날 이제 가장 충격적인 건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이 같이 사퇴를 하면서 지도부를 붕괴시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마 윤석 대변인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도 뭐 해명해드리고 적극적으로 뭐 저희가 뭐 장동혁 최고위원이 돌아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는데 네. 왜 장동혁 최고는 안 그런다는데 왜 그런 거냐 막 뭐 그때 막 엄청 욕 먹고 막 사람들이 막 네. 나가버리고 이런 분들 많았는데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었죠. 사실 네.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은 했던 거예요. 안 그러길 바라면서. 뭐 언급이 그러니까 뭐 그런 징조가 없었다고 하면 네 거짓말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또 어쨌건 장동혁 최고위원은 그럴 일 없다라고 또 대외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한번 얘기하셨다가 또 말을 바꿨었죠 직전에. 그러니까 네. 막 직전에 바꾸고. 또 다시 또 바꾸고 그러니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셨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실 장동혁 의원은 뭐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입장이 그나마 그렇지. 뭐 예측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들이 나왔는데 진종호 그렇지. 의원은 진짜로 그냥 왜 다 이랬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다들 딱 이 방금 제 반응이었습니다. 왜? 이건 뭐지? 네. 나도 그랬는데 이건 뭐지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정말로. 저희가 예측을 전혀 못하는 영역이었잖아요. 진종호 최고는 정말 예측 불가의 영역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실적으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동훈 대표가 현실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사실 저는 그 어제 토요일 날 총장 끝나고 나서 제일 조금 아쉬웠다기보다는 분노했던 부분도 있던 부분이 대표님한테 최소한 진종호 최고나 장동혁 최고는 간둘 거였으면요 미리 말을 했었어야 됐었습니다. 내 말이 미리 얘기를 해주고 네.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그만두던 뭐 하던 거취를 할 수 있게 그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탄핵이 표결 숫자가 애매하게 나온 순간 대표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저는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최대한 잘 질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렇지. 지도부의 역할이었거든요. 러닝메이트로서의 역할이었었어요. 그런데 얘기 안 하고 사퇴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대표님의 스탠스가 굉장히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여기는 사퇴한다는데 나는 당대표 사퇴 안 한다. 뭐 이상해 뭐야 마치 그렇죠. 어거지로라도 난 네. 버티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보였잖아요. 저희 당원에 선출직 5인 중에 4인이 사퇴하면 자동으로 이제 그 그렇지. 비대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물론 뭐 그거 가지고 뭐 설왕 사례가 좀 있긴 했었어요. 해석의 영역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전임에도 저희가 직전에도 그런 그렇지. 식으로 비대위로 전환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해석의 영역으로 두기는 좀 어려웠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지. 자기가 그 나와서 의원총회 나오고 나서 백부를 그렇게 하면서 메시지가 이상해졌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기자회견했잖아요. 네, 그때도 두 분이 안 나오더라고. 그렇죠. 안 나왔죠. 마지막에 배웅을 나오신 의원 네. 물론 뭐 본인의 이익 때문에 나오신 의원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렇지. 그래도 그 자리에 나오신 의원님들은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이 두 분은 나오지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정치가 참 비정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본인들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본인들이 이번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예.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질 수밖에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당 대표를 내려놓고 네, 일단 당분간 뒤로 물러나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네. 가슴에 이게 박힌 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동훈 대표님이 전당대회 때 첫 공식 일정을 수행했던 대변인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첫 공식 일정을 수행했던 대변인이었죠. 네, 첫 공식 일정을 맞아, 수행했던 맞아. 대변인이었고 제가 그달 한동훈 대표님이 했던 메시지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 명함이 처음 나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전까지는 명함을 뭐 어떤 걸 쓰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선거용 명함이니까 본인 얼굴이 이렇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명함을 받아 보면서 참 자기 얼굴 찍힌 명함을 자기는 쓸 줄 몰랐다고 얘기하시면서 운명을 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 믿고 그때도 되게 제가 감동받은 게 많았어요. 그 되게 저희 그치. 캠프에 한동훈 대표가 자기 얼굴 나온 명함을 언제 파보겠어. 네, 자기는 이거 볼 줄 몰랐다고 그 명함을 되게 캠프에 좀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갖다 줬는데 되게 꼼꼼하게 그 챙기고 하더라고요. 저 그런 모습을 정치인들한테서 잘 많이 못 봤었는데,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끝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뭐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 생각.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이제 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네. 일단은 뭐 집권 여당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통과가 됐고 네. 그의 당 대표가 어쨌건 이런 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탄핵을 막지 못했다기보다 비상계엄부터 이런 것들을 막지 그렇죠. 못한 책임이 있다면 100번 양보해서 본인 스스로 내려와도 말려야 될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진짜 이렇게 친윤 쪽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비상계엄은 문제가 없다는 거야? 아니면은 이건 문제 있지만 탄핵은 버텨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거든. 지금 방금 정확하게 후자입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막아야 된다. 이 논리였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저희가 그 정치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조롱당할 때 희화화될 때를 그렇지.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딱 국민의힘한테 사실 내란의 힘으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할 말 네. 없어요. 내란의 근데 힘이라고 그 그래도. 내란의 힘을 방어할 수 있었던 논리가 한동훈 대표가 계엄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메시지 냈고 본인이 체포당할 수도 있을 거 알고 본회의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원래 본회의장은 못 들어가요. 그렇지 의원이 아니니까. 의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 그렇지. 박주민 의원이 직접 보좌진들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해줬었어요. 그렇지. 그만큼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계엄 때 보여줬던 행동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내란의 힘이라는 그런 조롱도 막을 수 있었고 적어도 우리가 위헌전당 심판에 물론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걸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논리가 한동훈 대표 행동이었어요. 국민의힘 그렇지. 당대표가 계엄을 막고 앞장섰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 있었는데 뭐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린다는 것도 아니고 진짜 화가 많이 나네요. 저도. 그러면은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극단적으로 이번에 탄핵 찬성한 의원들 다 출당시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그분의 페이스북에 대해서 일일이 다 반응을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뭐 그분이 뭐 늘 이때까지 언제나 따뜻한 말 한 적 한 번 없고요. 늘 독서만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냥 독서를 하는 게 그냥 숨 쉬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은 대선 출마 꿈이 있잖아. 있죠. 그러니까 네. 홍준표 시장은 딱 지금
이렇게 잡은 것 같아 각을. 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힘으로 대선 출마해야겠다. 네. 야 근데 이번에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75%.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갑니다. 100% 나오는 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그렇지. 그 수사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군 동원했던 병력들의 얘기라든지 특히 경찰들 분들 얘기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 경찰분들 무전망에도 무전한 거 기록에 다 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무전 동안에 어떤 메시지가 어떤 명령이 내려가는지 다 남아요. 그렇지. 군도 마찬가지예요. 군도 지휘망 같은 경우는 기록이 남아요. 그럼 그거 공개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수사 시작하면요. 어떻게 하려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나도 이해가 좀 안 네. 되는데 근데 그냥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요번에 딱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가 85명 움직이지 않는 85명 네. 있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85명. 김건희 특검법이건 뭐 내란 일반 특검법이건 절대 움직이지 않는 85명. 요 사람들을 업고 가면 내가 대선 후보 나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큰 착각이라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캠프가 저는 이제 전당대회도 여러 번 뛰어보고 뭐 캠프 있어봤는데 뭐 이런 표현하면 죄송한데 되게 편했어요. 솔직히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님 개인기로 다 했거든요. 그렇지. 네, 개인 역량으로 다 했어. 원래 전당대회를 하면 뭐 원래 현역 국회의원들이랑 당협위원장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아름아름 다 하거든요. 저희 당원 단계에 뭐 미비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그렇게 아름아름 다 해요. 그렇지. 근데 진짜 이번에는 없었어요. 되게 편하게 선거운동했었거든요. 한동훈 대표 개인기로 한 많이 거예요. 했었으니까. 원내 지원 없이 전당대회 때 63%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대선 앞두고 원내 지원이 반드시 있어요. 물론 있으면 편하게 할 수 그렇지. 있고 좋을 수도 있죠. 뭐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뽑는 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동훈 대표님은 원내 지원 없이 63%를 받았던 전적이 있고 저력을 보여줬어요. 그렇지. 네. 그 여러 명이 붙었을 때 네. 60%가 넘게 당원 네. 또 그리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건 사실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어쨌건 당원들이 네네. 생각하고 있는 좀 참신한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뭐 앞으로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 뭐 다시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지금은 만약 여론조사 돌리면요 당분간은 저희 당 지지율도 굉장히 낮게 나올 거고요. 네. 한동훈 대표님에 대한 지지율도 그렇게 쏙 높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딴 게 아니라 TK 쪽에서 저는 이제 고향이 대구니까 얘기를 네. 많이 듣는데 막상 탄핵에 찬성하시던 분들도 탄핵이 딱 되는 순간 되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 감정이 허탈감이 될 수도 있고 뭐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사실 탄핵될 때 나도 그냥 습슬을 하더라고. 그렇죠. 그런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그렇지. 감정에 대해서 지금은 누군가한테 뭐 책임 전가라기보다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렇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여론조사가 정체기도 지지율도 정체기가 올 거고 그렇지. 한동훈 대표님 개인에 대한 정체기도 분명히 올 건데요. 저는 근데 이게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정당 적어도 당원에 가입하시고 누구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결국 정파성도 강하고 누군가 집권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시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쉽게 학교로 설명할게요. 학교 대 학교끼리 대항전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대구 반도 있고 서울 반도 있고 충청도 반도 있고 경북 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반이 이렇게 쭉 있는데 대구 반 1등, 경기도 1등, 경기도 반 1등, 서울 반 1등 그 1등 가지고는 다른 학교 1등 못 이겨요. 전교 1등 못 이겨요. 전교 그렇지. 1등이 돼야 돼. 전교 1등이. 전교 1등을 해야지. 전교 1등을 해야만 다른 학교 전교 1등이랑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정당에 가입한 정파성이 강하신 분들은 누가 전교 1등이지 관심 있지 대구에서 1등 한다고 해서 그렇지. 서울에서 1등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지지 안 해요. 되게 정확한 얘기예요. 네, 진짜입니다 이거는. 어. 아니 저희가 잘 살면 스포츠도 하다못해 축구 국가대표 뽑을 때도 그렇지. 그 포지션에서 실력 제일 좋은 사람 안 뽑으면 난리치잖아요. 그렇지. 하물며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력 떨어진 사람 뽑는 거 알고. 그리고 아까 지금 대구 뭐 실망했다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좀 제가 자료를 좀 찾아왔어요. 네. 자 지금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번 탄핵 표결에 적극적으로 입장 안 밝혔고 대부분 다 반대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뭐 사실상 그렇죠. 전원이 반대라고 반대했다고 봐야지. 봐야 되는데 TK는 대구가 결코 보수한데 그러니까 호남처럼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 다들 엄청 착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제가 실례로 들어서 그 7회 지방선거 2018년도 때 지방선거 보면요. 달서구의 시의원 선거 때 보면 민주당이랑 표차가 1%가 안 나요. 오, 그러니까 서울시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한 명 뽑는 선거거든요. 그렇지. 민주당이 49.35 나오고 그때 당시 자유통일당 50.66밖에 안 나와요. 진짜 아슬아슬했네. 아슬아슬했어요. 다른 데는 46대 53 나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생각보다 표차가 많이 안 나요. 근데 왜 착각을 하느냐?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네. 여전히 75%, 80%,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났을 때 직후에도 보수 쪽 지지표가 60%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는 TK 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보수가 저기는 못 줘. 못 줘. 그런 심리가 작용하지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만 봐도요. 그렇게 안 나와요. 심지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요. 21대 때는 55% 나왔고요. 22대 때는 63%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개구리가 끓는 물 속에 끓는 냄비 서서히 끓는 냄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대구 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맹목 주고 지지 안 해요.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현역 국회의원 죄송합니다. 제대로 스펙이 조금 더 좋거나 대구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를 내기 시작한다면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이게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탄핵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많이 다른 게 온 국민이 다 시청을 했잖아요. 이게 진짜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앞으로 저 영상 지금 이제부터는 언론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다큐멘터리 제작 준비하고 있어요.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탄핵까지 그 기간을 두고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있다니까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방송 패널 정치 패널 방송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 이제는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요. 더 그 자극적인 영상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요. 심층 취재 같은 게 들어올 거고 이제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는 707 단장 이런 분들 찾고 있더라고요. 어질어질하다. 네, 뭐 그리고 군사 유튜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역자 또는 당시 뭐 특전사 분들 찾고 있어요. 그런 게 발생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만 똘똘 뭉쳐서 상대방이 이재명이니까 우리 탄핵 반대하면서도 이길 수 있어는 정말 말 그대로 착각 그 자체인데 네. 그러면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물러났으면 비대위가 뜰 수밖에 없잖아요. 네, 비대위가 뜨겠죠. 근데 지금 현재 물망에 오르는 비대위원장 제가 좀 보니까 처음에 뭐 김무성 전 의원 얘기 나왔다 그건 오보라 그러고 네, 그건 100% 오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나오는 게 권영세 의원, 네,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나오고 제가 있죠. 그분들 뭐 폄하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분 그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 그냥 대표적인 친윤이고 그렇죠. 뭐 안에서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고 나경원 의원은 사실 이번에 스탠스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비상계엄이 문제가 없다는 소리인지 그렇죠. 나경원 의원은 그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 관련된 김민수 대변인 보면은 비상계엄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던 것처럼 네. 얘기하시고 뭐 광화문에 보수 시민들이 많이 모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탄핵의 강이 아니라 탄핵의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익사.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어제 제가 JTBC 방송 나가서 제일 황당했던 건 갑자기 저희 당 의원님들의 페이스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그 주제를 네. 다루더라고요. 되게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 잘하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 계엄 전에는 계엄 사태 터지고 탄핵 표결 전까지는 다 침묵하시다가 그렇지.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이제서야 다들 목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뭐 특정 의원님 뭐 한동훈 대표 보고 불행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시던데 아니 그러면 불행의 시작이 그 나경원 의원이지. 네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된 순간이 비대위원장이 된 순간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불행의 얘기했는데 시작이라고 했지. 그러면 왜 비대위원장 하셨을 때 전국 선거 돌 때 냅두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동작에 한동훈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3번 가셨거든요. 그때 못 오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리고 진짜 본인 말대로 불행의 시작이었으면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를 본인이 이겼어야죠. 그렇지. 저는 그 말씀 나머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머지 의원 다 그랬었어요. 뭐 이기적이다.
뭐 배신자다 하시는데 아니 그럼 진작 얘기하셨어야죠. 탄핵 우리 당이 탄핵에 관련돼서 표결을 하거나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때 당론 모을 때 본인 이름 밝히면서 실명 밝혀서 얘기하셨어야죠. 그래야 당론을 뭐 모으던가 어떤 게 좀 그렇지. 빨리 빨리 모았었죠.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 근데 지금 물망에 오르는 이분들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네. 그냥 말 그대로 탄핵 반대하는 이분들끼리 똘똘 뭉치겠다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얘기도 살짝 나왔었어요. 한동훈 대표 출당시킨다, 제명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뭐 의원 저희 단체 텔레방에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뭐 그거는 그런 거 시도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뭐 명분이 있어야 할 건데 명분이 어떤 명분을 그건 가지고 올지 궁금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를 만약에 실행을 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탈당할 거고. 탈당. 그리고 제가 말씀도 드릴 수 싶은 게 누군가 그러면 제명을 하려면 한동훈 대표님 제명을 하려면 누군가 먼저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실명 그렇지. 밖에서요. 그걸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렇지, 네. 맞아요. 그걸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안타깝게 대표직을 내려놓게 돼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아직 시간 많습니다. 네. 시간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결국 이 당의 대선 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최소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보수가 어쨌든 저는 그 정치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보 보수가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서로 상호 균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변호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계엄 찬성파들이나 계엄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저희 당을 대표하게 되면요, 저희는 정말 절멸을 고려해야 될 거예요, 진짜로. 농담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네. 보수가 절멸하지 않는 길이 뭔지는 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화나시겠지만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요.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